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제가 핵심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 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 소멸이라는 미래다. 일단 이 시작부터 좀 암울합니다. 맞죠? 근데 이게 국가의 위기라는 그런 체감 정도는 많은 분들이 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바로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에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교체나 정책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자,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괴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 공립대 9곳을 서울대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이죠.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 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 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의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 공립대 9곳,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공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 핵심이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70%까지가 아니라 서울대의 80%까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친다. 요 대학당 평균 약 3천억, 연간 3조 원씩 투자를 해서 우수 교원과 시설, 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 제가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정부 재정 지원액과 1인당 교육비 현황, 이 표를 갖고 왔습니다. 재정 지원액이 어떻습니까? 서울대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조 원 넘는 돈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북대가 많이 받아요. 4,900억. 그 다음에 전남대 4,800억, 부산대 4,300억, 경상공립대 4,000억, 전북대 3,900억, 충남대 3,899억,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이 두 개 대학은. 강원대학교 3,700억, 충북대 3,092억, 제주대학교 2,023억. 이 제주대가 서울대와 비교를 한다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대 대비 정부 지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이 서울대가 1조 원 잡고 보면은 지금 경북대는 절반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0%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주대는 5분의 1보다 더 이제 덜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요 핵심 골자가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1인당 교육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키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인당 교육비가 요 한 해 기준입니다. 한 해 서울대가 5,800만 원이래요. 1인당 교육비가 5,800만 원이면은 한 학기에 여러분들 서울대 학생 한 명이 거의 2,900만 원 수준의 어떤 혜택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학기 중에만 우리가 만약에 포함한다면은 대충 한 100일 다니잖아요. 100일. 하루당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29만 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이 서울대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을 보면 어때요? 진짜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금 1인당 교육비란 말이에요. 전남대가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이 서울대 제외하고는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똑같이 100일 100일씩 환산한다면은 전남대생들이 하루에 받는 혜택이 1인당 교육비가 12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서울대생들은 하루에 29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그 전남대생들은 12만 원 혜택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 혜택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지금 제일 낮은 게 지금 어느 대학이냐? 강원대학교가 가장 낮습니다. 대충 요게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하루에 1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서울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어때요? 거의 2.9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1인당 교육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이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얘를 땡기겠다는 거예요. 거의 한 7, 80%씩 거의 다 균일하게 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땡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양질의 학생들을 더욱더 이제 그 배출해내고 이 학교도 발전을 하고 이 지역 인재를 성장시켜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왜 이렇게 차등적으로 줬을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 뭐 대학의 역량이 맞춰가지고 줬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 관점을 좀 달리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뭐예요? 이 관점을 달리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줘봤자 지금 요 대학 때 그냥 현재 요 상황 유지밖에 안 된다. 유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파격적으로 올리겠다. 서울대와 비슷하게 주거나 똑같이 주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어떤 정책적인 그 실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될지 날지 안 날지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뭐다?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서울대에 준하는 1인당 교육비를 요 9개 대학들에게 땡기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든다? 3조 원씩 든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땡긴다는 거예요. 현 대한민국의 취업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거점 공립대 위상이 강해진다면은 어떻다? 기업에서 지방대 출신을 러브콜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다? 요 대학 안 그래도 지금 요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통해서 더 성장했는데 애 괜찮겠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다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양질의 기업들이 지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올라간다고.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해가지고 대학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져서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진짜 잘 내면 좋겠는데 그게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양질의 기업들 그 다음에 인프라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 안 하면은 이 반쪽짜리거나 반쪽도 안 되는 그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제가 좀 분석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지방 공립대의 질적 상승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실제로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 이 청년 지역 정책 등으로 이어질지 그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가 미래의 대학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모델인지도 되새겨볼 일이다. 세계적 기준으로도 가장 다양한 전공과 국내 가장 많은 교수, 가장 많은 대학원생을 보유한 항공모함을 굳이 9개씩이나 복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살짝 간과한 게 요거는 모든 예산을 그렇게 서울대에 준하게 쓴다는 게 아니죠.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에 준하게 거의 7, 80%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요 재정 지원액을 손본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손본다는 게 아니라 손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1인당 교육비를 손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아직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요 지원액의 갭은 존재한다. 결국에는 이 서울대에 준하는 것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제도를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고 앞서 나가는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데 저는 진짜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 대학 쪽에 어떤 관계자분들, 교직원분들 꽤 많이 접했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소위 이제 위쪽이라죠. 이제 뭐 교육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진짜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예. 특히 30대 한 후반, 중후반 분들, 40대 이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을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감성이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대학이라면 사실 아직까지 이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수평적이지가 않아요. 수직적이에요. 이 수직적인 구조에 이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소위 이제 어른분들, 어르신분들,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교육부나 이런 이제 국가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적인 것에 실무적인 행정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들을 봐도 뭘 해라라는 실무적인 권한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뭔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쉬워하고, 아니 돈이 들어와도 뭐하노, 내가 돈을 제대로 쓰고 싶은데 이놈의 정책이 현대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니까 이 돈이 진짜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동안 지방의 대학들 사립대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돈 쏟아 부었는데 이게 그렇다 할 어떤 지방 발전까지 도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나요? 실제로 체감되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있나요? 그동안 뭐 있어도 손에 꼽는 수준이죠. 지역의 인프라와 어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잘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 하루하루 그러면 1년 1년이 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